레미제라블은 2012년 공개된 영국의 서사 로맨스 뮤지컬 드라마 영화이다. 워킹 타이틀 필름에서 제작하고 유니버설 픽처스에서 배급하였다. 이 영화는 1862년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쓴 동명의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하였고 동명의 뮤지컬의 음악을 담당했던 알랭 푸브릴과 클로드 미셸 쉰베르이 그대로 참여했다. 감독은 톰 후버, 각본에는 윌리엄 니컬슨 외에도 푸브릴, 쉰베르, 허버트 등이 있었다. 배우로는 휴잭맨, 앤 해서웨이, 러셀 크로, 어맨다 사이프리드와 에디 레드메인이 출연했다. 영화 간략 줄거리.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의 박해를 받던 장발장은 우연히 만난 미리엘 주교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장발장은 밤에 몰래 교회에서 돈 될 만한 것들을 모두 훔쳐서 도망간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관들에게 잡혔고 교회로 끌려온다. 그런데 미리엘 주교는 내가 장발장 형제에게 준 것이지 훔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은조 때까지 주는 속 깊은 배려를 했다. 미리엘 주교의 사랑에 감동받은 장발장은 정체를 숨기고 마들렌이라는 새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아가다가 부를 축적하며 새로운 시장까지 된다. 시장이 된 장발장은 어느 날 우연히 사창가에서 싸움에 휘말리던 판틴을 보게 됐고 그녀를 구하려고 한다. 판틴은 어린 딸 양육을 위해 공장에서 일했지만 예쁜 외모로 치근덕대는 공장장 때문에 공장에서 잘리고 사창가에서 몸을 팔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죽음을 눈앞에 둔 판틴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딸 코제트를 장발장에게 부탁하고 끝내 죽음을 맞는다. 수소문 끝에 코제트를 찾아가려 하는데 사람이 수레에 치여 다친 사람을 발견하고 도와주려는데 그 자리에 자베르 경감이 온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고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을 법정에 세우려 하지만 억울하게 다른 사람이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선다. 시장인 장발장은 죄책감을 느껴서 법정에 나서 모든 사실을 말하지만 법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감 자베트는 끝까지 그를 추적하고 장발장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는데 찾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지만 자베트는 인정하지 않는다. 코제트를 만나기도 전에 경감 자베르는 마들렌 시장이 장발장이라는 진짜 정체를 알아차리게 되고 오래된 누명으로 다시 체포된 장발장은 코제트를 찾기 위해서 탈옥을 하여 자베르 경감에게서 벗어난다. 그리고 코제트를 찾아 테나르디에 부부를 찾아간다. 겨우겨우 찾아낸 코제트는 판틴의 말과는 다르게 테나르디의 여관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물을 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와 자신의 딸로 입양한다. 자베르 경감의 눈을 피해 수도원에서 보슐르왕 노인에게 도움을 받아 살아가며 정말 친딸처럼 키운다. 평생 혼자 살던 그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보석 같은 딸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자베르 경감을 피해 숨어 지내하는 코제트는 영문도 모른 채 집에서만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마리우스를 마주치곤 한눈에 반하고 마리우스 또한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한다. 마리우스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에포닌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봐달라고 하고 집으로 찾아간다. 시간이 흘러 1832년 파리, 때마침 자유주의자 군인 장 막시밀리앙 라마르크의 위기를 파리의 젊은이들은 심각하게 여기다가 라마르크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젊은이들은 그의 장례식 행렬을 습격하여 그 길로 정부군과의 전투를 시작했으나 주위의 호응을 받지 못하여 실패하고 많은 사상자를 낸다. 마리우스도 혁명에 참가하였고 실패한 혁명으로 피신하는 중 경감 자베르와 마리우스는 장발장의 도움으로 시가전 현장을 탈출해서 살아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장발장은 자베르 경감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탈출을 도와서 살려준다. 실패한 혁명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마리우스의 친구인 에포닌도 총을 맞고 숨진다. 마리우스를 사랑하지만 코제트를 사랑하는 그를 보면서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마리우스는 겨우 목숨을 건졌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 후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을 느낀 자베르 경감은 생강을 건너는 다리에서 투신 자살한다. 한편 마리우스가 죽을 뻔한 것을 장발장이 하수구를 통해 마리우스를 업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는데 그 은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다. 장발장은 마리우스에게 코제트를 먹인 것 같은 허전한 마음이 들었으나 마리우스가 올바른 청년임을 알게 되고 마음을 놓는다. 그리고 코제트에게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마리우스에게 자신이 전과자였음을 털어놓는다. 장발장은 자신과 함께 있으면 코제트가 위험해지므로 코제트를 마리우스에게 맡기고 떠난다. 장발장이 홀로 살아가는 사이에 테나르디에가 장발장에 대한 모함을 하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마리우스에게 장발장이 혁명 당시에 총을 맞은 자신을 하수구를 통해서 집까지 데려다준 생명의 은인인 것을 알게 만들었다. 딸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식 당일날 아버지도 없이 결혼식을 하는데 마리우스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아버지라고 말한다. 그 말을 곧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가지만 장발장은 이미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장발장은 죽기 직전 코제트와 마리우스를 보고 죽을 수 있으니 신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고백할 게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말하고 코제트는 눈물을 흘린다. 자신의 삶이 왜 그렇게 도망치고 숨어서 살아야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장발장은 코제트와의 재회를 크게 기뻐하며 만족스럽게 생을 마감한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 코제트의 엄마 팜틴이 나타나서 당신을 기다렸고 고맙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실패로 끝났던 혁명이 성공한 것으로 나오며 먼저 저 세상에 가 있던 모든 인물들이 장발장을 마중 나온다.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이 꿈꾸던 그 세상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난다. 지금까지 레미제라블의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